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좌표 변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 좌표 변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배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학습 내용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인지들을 해요. 먼저 우리는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좀 주제, 이 주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좌표계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할 거예요. 좌표계 중에서 우리가 전자기하학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각좌표, 그리고 원통좌표, 그리고 부좌표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여기 좌표계의 미분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벡터를 바탕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에 대한 길이 요소, 면적 요소, 그리고 부피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길이, 면적, 부피 요소를 각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원통좌표계와 부좌표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기장 같은 걸 다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전기장을 직각적 좌표계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지만 원통이나 부좌표계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원통이나 부좌표계를 쓰는 게 직각표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좌표를 변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떤 현상 자체를 다룰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각좌표계와 부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초 문제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각좌표계를 넘어가기 전에 좌표계를 먼저 만든 분이 여기는 르네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잠깐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좌표계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좌표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원통좌표계가 있고, 그리고 부좌표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산수식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고 먼저 직각좌표계에서 한체를 생각을 하고 XY 공간, XY Z축 공간을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항상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통좌표계를 쓸 건데 원통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그리고 부좌표계를 쓸 건데 지금 여기는 구의 1분만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를 동그랗게 그리면은 평면상 원처럼 보여서 구의 1분만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구공이나 배구공 이런 걸 연상을 해서 구의 모양을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각 좌표계에 대해서 좌표계의 범위, 그리고 벡터 표시 방법,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인지를 했을 거니까 이제부터 한번 보죠. 먼저 직각좌표계에서 범위는 우리가 직각좌표계는 X, Y, Z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테고,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X라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되겠죠? 그리고 Y하고 Z도 똑같아요. X, Y, Z가 모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범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통하고 부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을 이용을 해서 원통과 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쉽게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먼저 원통부터 한번 몸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원통좌표계에 쓰이는 요소는 로, 파이, Z라고 하는 요소들이 쓰이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로라고 하는 자체는 원통의 중심, 이 중심부터 원통을 만들려고 하는 전까지, 그 전까지의 여기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라고 써요. 여기가 로예요. 그러면 저를 만약에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제 오른쪽 어깨 쪽에 좌표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Z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제 팔의 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팔의 길이가 로예요. 그러면 이 로라고 하는 자체는 원점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원통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먼 거리까지, 다시 말해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원통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원통을 한 바퀴 쭉 하고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로까지 제 팔이 이만큼 길이니까 이만한 원통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이렇게 이 파이만큼, 다시 말해서 360도 회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파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0도부터 2파이까지 360도까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실제 이 모양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위에서 쳐다본다면 원이 되겠죠?
아직 원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을 원통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길이축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이축이 Z예요. 이 Z라고 하는 자체는 이런 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루라고 하는 자체는 8이에요. 8의 길이에요. 파이는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Z라고 하는 자체는 원통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만한 길이를 갖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통이 구성되는 걸 상상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Z도 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여기 있는 원통 좌표계의 강도수 로 파이 Z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가 뭐고 그 범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문문을 해봐요. 과학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쉬워요. 이거 산수를 읽거나 수식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이 단순한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 구좌표계로 넘어갈게요. 구좌표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문을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구좌표계는 R 세타 파이로 돼 있어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쪽에서 원통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8의 길이를 로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좌표계에서는 여기 9의 표면까지의 길이 거기를 우리가 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9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R은 이해가 갔어요. 다시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이게 Y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0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한 9를 만들 거예요. 여기 8의 길이가 R이에요. 그러면 세타는 뭐냐면 9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9가 틀림없이 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면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 손끝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반원이 남아요. 그렇죠? 반원 나와요. 그게 여기 있는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는 위쪽부터 시작해서 반원을 그릴 거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내려갈 거기 때문에 180도까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부터 180도까지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들어간 이 반원을 여기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팔을 들어서 반원을 그릴 거예요. 이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9가 형성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통좌표계에서는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로, 파이, z로 앞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값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한번 직접 저 모양을 한번 문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간단해요. 벡터 표기 방법,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써요. 근데 저는 당분간은 위에는 행렬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행렬을 쓸 때 행이, 열이 이게 다 벡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행렬식으로 쓴 건데 가급적이면은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것들을 이렇게 벡터로 다 쓸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A의 X, A의 Y, A의 Z라고 하는 뒤에 이 부분은 여기는 단위 벡터를 뜻하는 거예요.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크기가 1이고 방향성분을 갖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붙은 A의 X, A의 Y, A의 Z라고 하는 자체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X축 방향의 크기, Y축 방향의 크기, Z축 방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라고 하는 벡터를 지금 직각좌표 내 공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원통좌표계는 저쪽에서 유출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은 요소가 로, 파이, z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단위 벡터가 로, 파이, z 방향을 가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고 방향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라고 하는 자체는 8의 길이 방향이 되는 거고 지금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파이라고 하는 자체 그리고 z라고 하는 자체는 각 축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 벡터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여기 파워포인트 이게 단위 벡터라고 한다면 A의 로라고 하는 방향은 제 8의 방향인 거니까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여기 A의 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이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느 방향인 거냐면 제가 얘를 가지고 한 바퀴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팔의 측각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Z축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플러스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Z축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축으로 이쪽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Z축 방향은 요의 방향을 제 팔로 봤을 때 여기 A의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향을 반대로 뒤엎이게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그 반대로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잡을 거예요. 바로 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통좌표계에서 벡터적 표현법을 알아봤고, 그리고 구좌표계로 들어갈게요.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r 세타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방향만 확인을 해보죠. R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 팔의 길이가 구좌표계일 때 R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죠? 팔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될 거예요.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R의 방향인 거예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R의 방향인 거예요. 단위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타는 여러분들이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타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팔의 방향과 직각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위에서 내리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이게 세타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거는 이쪽하고 똑같겠죠? 여기 파이하고 얘도 이 파이만큼 지금 길이의 방향에서 직각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파이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여기 r 세타 파이 그리고 로 파이 z 어떤 방향을 뜻하나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한번 지금 저처럼 직접 한번 해보면서 또는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실제적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꼭 시각화를 시키던 또는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고 그게 물리학이고 여기서 발달한 게 공학인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기는 정말로 쉽죠. 여기 방향을 결정을 했고 크기는 제곱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를 이렇게 씌워줘서 반에서 제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는 다 앞에 있는 크기 성분, 여기는 방향이니까 크기 성분을 각자 다 제곱을 시켜서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인지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좌표계에 미분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직각좌표, 원통좌표, 부좌표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화면에다 놓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지금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중마가 앞에 여러분들한테 그려졌던 거, 여기 사각형 육면체 모양, 여기는 원통 모양, 그리고 여기는 부채에서 미소 요소, 다시 말해서 1분만을 따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아까 먼저 여러분들이 서두에 설명을 했듯이 미분 요소를 다룰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기장, 자기장을 배울 때 우리는 길이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면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최적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선적분, 면적, 최적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각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이번적인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제일 쉬운 것부터 하죠. 여기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 조합을 시켜봐요. 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앞면, 그리고 여기는 가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을 때 오른쪽인 면, 그리고 여기는 뚜껑이에요. 그러면 길이의 요소, 그리고 여기 면적의 요소, 그리고 최적의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벡터, 다시 말해서 방향 성분을 정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좌표축은 제가 X축, Y축, Z축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만큼 길이, 여기는 Y축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DY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Z축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소 요소는 DZ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벡터에 지금 단위 벡터 방향은 이 면을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어요? 바로 이런 식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림부터 이해를 할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종이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벡터는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모양이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 면이에요. 이게 이쪽 면이었다면 지금 얘는 이쪽 면인 거예요. 그러면 단위 벡터는 어느 쪽이 되겠어요? 이 방향이 되겠죠? 두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로
면과 세로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가르면은 틀림없이 x축 방향과 같으니까 여기는 x축 방향의 미소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은 z축 방향인 거죠. z축 방향인 거니까 z축 방향의 미소 요소가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는 이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반대를 잡으면 이건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 길이는 여기가 y축 방향이니까 dy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면은 여기가 x축 방향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가 d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요소에 대한 값들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어요. 그러면 길이 요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길이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벡터를 썼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각 x, y, z의 방향 성분에다 그 방향에 대한 크기 성분을 다 더해서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길이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면적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여기는 그림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쪽 그림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dy에다가 dz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dy에다가 dz를 곱했고, 그리고 지금 미소 면적 요소의 법선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 성분은 이쪽인 거니까 얘는 지금 어느 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인 거지. 왜냐면 이쪽을 x, y, z로 잡았으니까 이게 x축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표시가 돼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dz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이쪽이 되는 거예요. 방향 성분을 쓴 거예요. 여기도 dy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방향은 위쪽이에요. 그래서 방향 성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세 가지 이 면에 대한 면적은 모두 다 같아요. 자, 미소 면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적은 x, y, z를 다 곱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미소 아주 잘게 잘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걸 다 더하면 전체 최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뉴턴 주의잖아요. 뉴턴이 미적분학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걸 잘게 잘라서 결국에 다 더하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x, y, z 여기를 잘게 잘라서 모두 다 곱해서 이게 미소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를 적분하면은 전체 V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최종 요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세 배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됐고 이제 원통좌표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이거 똑같이 설명을 할게요. 생각하는 방법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느 면이냐면 여기는 원통의 일부예요. 여기가 좌표 축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큰 원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원통은 실제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원통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미소 요소만 세 축에 따라서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통은 원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면은 어떤 거냐면 이 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쪽 면이 이만큼 면이 지금 1번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2번 면은 어떤 거냐면 2번 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려면 이쪽 앞면이 있죠? 근데 앞면은 벡터 방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는 이 앞면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쪽 뒷면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면에서 벡터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 바로 그게 2번 면인 거예요. 그리고 3번 면은 위에를 덮는 지붕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는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1번은 이쪽 면, 2번은 이쪽 뒷면. 그래서 벡터가 뚫고 들어가는 거. 3번 면은 지금 여기를 덮는 면이에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단위 벡터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는 뭐겠어요? 이쪽이 8의 방향인 거니까 A의 로라고 하는 게 단위 방향이겠죠? 그리고 뒤쪽 면, 이쪽 면은 뭐예요? 센터만큼 뚫고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파이 방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위쪽 방향, 이쪽은 뭐예요? Z축 방향인 거니까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기가 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원이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원은 틀림없이 여기 원의 표면은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좌표 축을 잡고 원점부터 시작해서 원의
표면까지의 거리를 r로 잡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점이 이쪽으로 이동해 갔어요. 그랬을 때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동해 간 길이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길이를 만약에 s라고 한다면 여기는 반지름 r에다가 각도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큼 길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가 파이라고 하는 각도예요. 그리고 이쪽은 로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는 원래는 크게 돌아갔다고 한다면 로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각도가 아주 작게 미소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파이를 아주 작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d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의 파이예요. 하지만 각도가 작게 움직였기 때문에 d 파이로 써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만큼은 로의 d 파이예요. 그리고 이쪽은 z축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가 해석이 됐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쪽 면이기 때문에 쉽죠? 여기는 이쪽 길이는 z축만큼의 길이 되고 그렇죠? 미소 요소일 테고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뭐게 되겠어요? 이쪽은 팔의 방향인 거니까 여기는 d 로 방향일 거예요. 팔의 길이 방향인 거니까 그렇게 여기는 두 번째는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똑같아요. 세 번째는 여기가 뚜껑인데 우리는 이만큼 길이를 아까 설명했듯이 d 파이에다가 루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팔의 길이 방향이니까 d 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원통을 상상하고 여기 그림을 그려봐요. 그럼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일부라도 그려놓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냥 길이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세 개의 축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로 파이 z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자는 지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아요. 이거 폰트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파이예요. 360도 돌아가는 그 파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 파이 z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요소별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축에 대해서 z축 먼저 쓰면은 z축은 여기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파이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게 파이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로 파이, 로의 d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로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쪽을 잡으면 로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d 로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림에서 한번 봐요. z축은 요게 될 테고 세 개의 축은 이게 이걸 테고 그리고 요게 파이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요걸 테고 그리고 로의 방향은 요걸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꼴로 해서 길이 요소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 요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1번, 2번, 3번에 대한 면적 요소는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 로 d 파이니까 여기 로 d 파이에다가 여기 dz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법선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벡터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 면적의 직각 방향 이 입체적인 면적의 직각 방향으로 벡터를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에 로 방향을 붙여주면 돼요. ds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곱하고 지금 여기 방향은 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 z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z축의 방향은 뚜껑이죠. 뚜껑도 이만큼 길이에다가 여기 로 d 파이에다가 d로를 곱하고 방향 자체는 지금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요소는 지금 우리가 했던 크기 세 가지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크기 요소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d로 d파이 dz가 있고 앞에 로가 있나요? 그러니까 d로 d파이 dz에 앞에 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꼭 증명해봐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부적표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적표계도 지금 1, 2, 3번이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여기 1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1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단위 벡터의 R 방향인 거니까 8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R 방향인 거니까 지금 위에 뚜껑이 1번인 거예요. 여기가 1번 이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기 AR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는 2번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d 세타 방향이에요. 세타라고 하는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어떤 거냐면 이 뒤쪽면, 이 칠판면을 뚫고 들어가는 옆면인 거예요. 옆면이 지금 파이 방향이기 때문에 파이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파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먼저 제일 위에 이만큼 길이는
구두 곡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각도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요게 요렇게 그린 게 여기에 요 그림이에요. 이쪽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세타에다가 r을 곱해주면은 이게 현우의 길이일 텐데 이 세타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r에다가 d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r에다가 d세타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만큼 길이, 여기나 여기 길이나 똑같을 테니까 미소요수니까 지금 그거는 여기를 뜻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여기가 세타고 지금 여기 길이가 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우리가 로라고 한다면 여기를 로와 r 사이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빗면분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빗면이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로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r분의 로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로 입장으로 쓰면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요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 길이가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가 봐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요 그림은 지금 이 조그마한 최종 요소의 저쪽 뒤쪽 면이에요. 뒤쪽 면. 바로 거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길이는 dr이니까 dr로 쓰고 그리고 뒤쪽 면에 곡률, 여기 휘어진 거는 이쪽 값이 세타기 때문에 d 세타를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길이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면 돼요? 길이 요소도 여기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r 세타 파이로 다시 말해서 부좌표계의 요소로 이렇게 방향 선물을 써준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r 방향으로는 지금 r 방향 여기서 생각하면 쉽겠네요. 여기서 생각하죠. r 방향으로는 dr만큼 있으니까 dr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타 방향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 세타 방향으로는 여기가 r d 세타니까 r d 세타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돌아가는 방향 수평으로 회전하는 방향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r 사인 세타 d 파이 그리고 방향은 파이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길이 요소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 면적 요소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 그림을 이해했던 거를 이렇게 곱하고 여기도 곱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요소는 지금 이쪽 뚜껑 요 위에 있는 면 거기는 r 제곱의 사인 세타의 d 세타에다가 여기 d 파이 그리고 방향은 dr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거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쪽 면 아래쪽 내려가는 면 이 면은 두 값을 곱하고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 거기는 r에다가 dr을 이렇게 곱하고 이 두 개 여기 r에다가 dr, d세타를 곱하고 그리고 방향은 지금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최종 요소는 지금 dr, r, d 세타 그리고 r 사인 세타 dr을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r이 두 번 있네. 그러니까 r 제곱이 될 테고 사인 세타 했으니까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뒤에는 dr, d세타, d 파이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최종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잘할 건데 꼭 한번 그려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면서 한번 해봐요. 눈으로만 보려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면은 이거 정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좌표계의 미분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직각좌표, 등좌표, 부좌표계에 있을 때 최종 요소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해보고 이렇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마지막에 여기는 최종 요소, 부좌표계에서 최종 요소 그리고 면적 요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우스 법칙에서 이렇게 쓰여요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과학은 실제로 어디다 쓰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산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